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평생 알아가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영상이랑 음질을 조금 개선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오늘은 조금 구도가 특이하게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주시는 피드백이 네 얼굴은 거의 안 본다. 그냥 이어폰 끼고 듣기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큰 우리가 바람이 없다. 이러셔서 이게 지금 격려인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니 그러면 이렇게라도 일단 올리자. 안 그랬다가는 너무 늦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중국의 5번째 직할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중국이 왜 직할시를 늘려야 하는가? 이 문제예요. 어떤 당위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중국에 직할시로 지정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직할시를 왜 늘려야 되느냐? 그냥 놔두면 안 돼? 이런 질문인데요. 직할시를 늘려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중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하는 게 수준이 깊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이요, 처음에 이 중화인민공화국 이 건국이 됐을 때는요, 북경과 상해 두 개만 직할시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진이 바로 직할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97년이었나? 요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이후에 총칭이 90년대 말에 직할시로 승격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직할시라는 게 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늘어왔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직할시를 왜 늘리느냐 이거죠. 자, 이 문제는요, 현대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회의 행정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미국이 우리하고 땅덩이가 비슷하다. 그런데 인구는 중국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미국은 전국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자, 미국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주들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합중국을 이루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 합중국, 연방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관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50개의 자치주와 1개의 특별시, 워싱턴 특별시로 구성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자치주라는 것은 중국으로 치면 하나의 성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이 자체가 주, 하나의 성, 이런 것들이 유럽이나 한국으로 치면 하나의 국가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은 인구가 우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50개의 성급 행정기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인구가 4배나 더 많은데도 성급 행정기구를 31개만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체급이 그나마 좀 비슷한 나라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 그렇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짱시성, 이런 강서성이라는 곳에 사람입니다. 인구가 몇천만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성마다 성회이라고 하는 그 성의 수도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성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니고서는 이 성에서는요, 무조건 모든 자원이 이 성의 수도로 집중이 됩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에서 성 하나가 우리나라만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서울이 너무 지나치게 고밀화, 고집적화 되다 보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똑같은 문제가 중국의 모든 성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날까요?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하는 데는 성급정부예요. 그런데 이 성정부 밑에는 시정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정부는 중앙정부하고 직접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31개의 성급정부만 관할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성급정부에서는 알아서 밑에 있는 시들을 관할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성정부가 하나의 도시, 특히 이 성회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미국이랑 비교했더니 중국은 굉장히 성이 개수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국토의 종합발전을 위해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국토의 종합발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성급 정부의 개수를 늘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요, 중국말로 분성지라고 합니다. 분성제. 무슨 말이냐면 성을 나누자는 겁니다. 지금 31개에 있는 성을
반반씩만 나눠도 62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을 나누자 이런 개념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 내부에서 이미 논의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논의를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얘기를 하자면은요, 등소평, 덩샤오핑, 이 등소평이 이야기를 일찍이 했었습니다. 등소평이 봤더니요, 예전에 총칭이 직할시가 되기 전에는요, 총칭이라는 시가 사천성의 하나의 시였어요. 그리고 사천성은 항상 청두라는 곳이 그곳의 성회였습니다. 수도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봤더니 사천성의 면적이 너무나 거대한 거예요. 얼마나 거대하냐면 일반적인 성의 한 4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 주석이 당시에 보더니 야,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의 개수를 조금 늘려서 사천성은 예를 들어서 천동성, 천서성 이런 식으로川시성,川동성 이런 식으로 나누자. 그래서 천서성에는 성도를, 청두를 수도로 하고 천동성은 이게 총칭을 중심으로 하자. 이런 논의를 제기를 합니다. 이제 제기를 하니까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거가 이제 토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조사를 해보더니 이것은 차라리 총칭이 시치고는 너무 크고 인구도 거대하니 얘를 그냥 뗍시다. 그래서 얘를 4번째 직할시를 둡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전개가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등소평이 이거를 한번 제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총칭이 직할시로 분리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중국에서는요, 고위 관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했던 거예요. 일관되게. 자,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기가 참 힘든 건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을 나누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직할시를 갖다가 늘려서 중앙에서 직접 관할할 수 있는 도시를 더 늘리자. 그리고 이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요. 지금 성을 늘렸다가는 여러 가지 소모되는 에너지와 자원이 많다. 따라서 차라리 직할시를 증가하자라는 것이 중국에서 비엔핑화 관리, 이 미국처럼 중앙정부에서 바로 관리하는 이런 성급 정부를 늘리자 이런 취지에서는 그럴 거면 직할시를 더 늘리자라는 주장이 많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중국에서 직할시가 되는 어떤 기준이 존재하느냐,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 한국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기준이 되게 명확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트라인을 넘으면 너는 A가 아니고 B야 라는 식의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중국에서는 아쉽게도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직할시가 된다라고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성명을 발표하거나 어떤 표준을 공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런 조건을 갖춘다면 직할시가 돼야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지금까지 직할시가 됐던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니까 직할시가 되었구나 라고 살펴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직할시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요, 제가 아까 그 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동성, 사천성, 요녕성 이런 식으로 성들이 있는데 이 성에서 수도, 성도, 성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직할시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거를 이제 중국말로 비엔핑화 관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울퉁불퉁하게 있는 거를 갖다 다 쭉 낮춰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관리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성급 행정구를 갖다 늘리고 싶은 건데 그 목적이 뭐죠? 이 목적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겁니다.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성급 행정구에서 어차피 성회를 밀어주고 있잖아요. 이 성도를 밀어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거를 굳이 직할시로 만들어버린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4개의 현재 존재하는 4개의 직할시를 살펴봤더니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자, 텐진이라는 직할시인데요. 텐진이라는 직할시는 일단 가장 먼저 언제 직할시가 되냐면요, 중화민국 시절에 이미 직할시였어요. 예, 그때는 직할시라고 안 부르고 원할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때 요 도시가 총 12개에 달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천진과 더불어서 총칭도 이런 원할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직할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되고 나서 북경하고 상해만 직할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텐진이 어떻게 됐냐면 허베이성 저기 하북성의 성도 성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천진이 직할시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성회가 직할시가 절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은 일리는 있지만 깨질 수도 있는 주장이에요. 다만 천진이 직할시가 되면서 그게 깨졌었지만 그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왜 천진이 직할시가 됐느냐? 중국이 근대화를 겪으면서요, 수도가 북경에 있었잖아요. 물론 몇 번 조금 변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경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천진이 함락이 되는 순간 수도 북경이 바로 무방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진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특성상 수도 북경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곳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밑에 하북성에서 천진을 관리한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이런 국방, 안보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를 해서 천진을 중앙정부에서 바로 관리하는 직할시로 승격을 시켰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중국의 직할시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계획 단열시 중에서 직할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총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칭이 원래 계획 단열시 중에 하나였어요. 갑자기 이제 계획 단열시라는 말이 나오니까 조금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할시하고 일반시의 어떤 사이에 중간 정도 개념이 있는 계획단열시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단열시는 션전, 샤먼, 칭다오, 다리엔, 종칭 이런 도시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도시들은요. 중앙정부의 통제를 한 40%를 받고요. 성정부의 통제를 한 60% 정도를 받는데 책임을 성정부에서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하고는 달라요. 하지만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를 한다. 그래서 부성급 행정부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획단열시 중에서 총칭이 직할시가 됐으니 일단은 계획단열시가 직할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요. 지금 샤먼, 칭다오, 다리엔 같은 도시들은요. 직할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직할시가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은요. 경제 규모가 커서 주변 지역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무 의미도 없는 전국에서 한 수백 번째 하는 이런 도시를 갑자기 지정해서 직할시로 해봤자 그 직할시로서 역할도 못하고 아무 의미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녕성의 랴오닝성의 수도는 샹허이는 심양입니다. 중국말로 셴양. 그런데 대련이 다리엔이 경제 규모가 더 커요. 산동성에서는 이 수도가 진안이라는 곳인데 경제 규모가 칭다오가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후젠성에서는 후조가 있는데 샤먼이 경제 규모는 이제 후조가 더 큰 것 같은데 샤먼이 훨씬 더 선진화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을 한 게 있고요. 광동성에서도 광저우가 수도인데 광저우도 엄청 크지만 션전이 광저우보다 더 큽니다. 자, 이런 일부 도시들에서는요. 분명히 성의 형의 수도가 있는데 이 수도보다 자연스럽게 더 커지는 경제도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제도시들은 어떤 지리적인 특성, 어떤 상업적인 특성, 인문학적인 특성 때문에 굳이 샹허이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도시들일수록 이제 중앙정부에서 직할시로 지정을 해서 그 도시를 또 하나의 추가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천성과 종칭의 관계예요. 사천성은 원래 청두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총칭을 직할시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중앙정부에서 총칭에다 대고 직접적인 지원과 정책이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총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수조, 항저우 같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큰 도시들을 앞지른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총칭의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셈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두 가지 질문. 자, 왜 직할시를 늘려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직할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요, 기존의 어떤 사례들과 현상들을 가지고 중국의 도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지금 우리가
집값이가 될 수 있다라고 올라온 후보군 도시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을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